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18장 동양과 서양의 충돌. 동양으로 눈 돌린 오스만 투르크. 서양으로 눈길을 돌린 동양의 왕은 표트르 한 명만이 아니었어. 러시아의 남쪽에 자리 잡은 표트르의 강력한 적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도 그의 제국을 좀 더 서양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 그러나 그 황제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서양을 정복함으로써 서양처럼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단다. 표르트르가 러시아의 차르가 되기 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는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표르트르가 러시아의 차르가 되기 전에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영토는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었어. 오스트리아는 독일 왕국의 한 주로서 신성 로마 황제가 그곳에 살고 있었단다.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로서 하나같이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어. 술탄이라 불리는 그들의 황제는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제국을 다스렸고 메카와 메디나와 에루살렘 등의 성도를 튼튼히 시켰단다. 예니찰이라 불리는 직속 근위대가 늘 술탄을 경호했는데 그들은 술탄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군대였어. 표트르가 러시아의 차르가 된 이듬해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서양의 일부를 그들 제국의 영토에 집어넣겠다고 작정을 하고 유럽을 향해 출발했어. 2만 5천 명의 대군이 독일 왕국 오스트리아 주의 수도인 빈을 향해 앞으로 나갔어. 신성 로마 황제는 바로 그 빈에 머물고 있었어. 만약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빈을 점령한다면 그들은 서양 세계의 침장을 차지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지. 빈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지. 귀족들은 모조리 귀중품을 싸가지고 달아났어. 그들은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성벽 밖의 집들을 미리 모조리 허물어뜨렸어. 신성 로마 황제는 식구들을 모조리 데리고 몰래 도시를 빠져나갔단다. 빈 시민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제발 최악의 사태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 곳을 쳐다볼 뿐이었단다. 이윽고 아득한 저평선에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의 무시무시한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거대한 군대의 군화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었어. 그 광경을 목격했던 어느 빈 시민은 그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땅을 휩쓸며 다가왔다라고 썼단다. 오스만 투르크 군대는 빈을 완전히 에워쌌어.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비지어는 수상이야, 수상. 카라 무스타파는 휘황찬란한 비단과 아름다운 양탄자로 그의 막사를 장식하고 주위에는 꽃밭을 가꾸기까지 했다는구나. 아마도 무스타파는 그곳을 금방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가 봐.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이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파서 들어오기 시작했어. 빈의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발밑에서 땅을 파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늘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어. 돌로 포장된 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병사들이 달려가서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온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병전이라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판이었거든. 어느 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동업자인 어느 두 빵 장수는 그날 팔 빵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대. 한 사람은 반죽을 하고 한 사람은 화덕에 불을 지폈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는 너무도 고요했지. 반죽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손길을 뚝 멈췄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 퍽쿵 퍽쿵. 그는 퍼뜩 오스만 투르크 병사들이 빵가게 밑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오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그가 고함을 질렀어. 저기다, 적군이 왔다. 독일 병사들이 득달같이 달려왔어. 그리고 빵가게의 바닥에 돌을 드러내고 들어가서 고함을 지르고 총을 쏘았어. 땅굴을 파 들어오던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은 황급히 달아났대. 그래서 빈은 또 하루 위기를 넘겼어. 그런데 그 사건의 전설이 하나 생겼대. 두 빵 장수가 그날 자기들이 세운 공로를 기념해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빵을 만들었다는 것이야. 오스만 투르크 군의 깃발이 그려진 초승달 모양처럼 생긴 롤빵인데 우리가 지금 크루아상이라고 부르는 빵이 바로 그것이야.
너도 틀림없이 들어본 빵일 거야. 그건 그렇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느 누구도 빈이 그리 오래 버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단다. 적군의 포위망은 아직도 물샐 틈이 없었어. 빈에는 벌써부터 고기가 바닥이 나서 사람들은 당나귀나 도구도구항이 같은 것을 잡아먹었대. 병제들이 잇따라 나왔어. 그러나 어디에서도 지원군이 올 것 같지가 않았어. 오스만 투르크의 병사들은 계속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들어오고 시민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적군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들어올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는 나날이 계속되었단다. 그러나 빈 시민들이 그냥 앉아서 죽을 팔자는 아니었나 봐. 프랑스와 폴란드와 독일의 군대가 서서히 모이고 있었거든. 유럽의 군대가 마침내 빈을 도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반격을 시작했어. 독일과 폴란드 군대는 곧장 오스만 투르크군의 본영을 향해 돌격해서 짓밟았어. 무스타파는 허둥지둥 도망쳤어.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기 때문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유럽의 팔팔한 병사들은 움직임이 둠뜨고 대우는 흐트러진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를 아주 간단하게 무찔러 버렸단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무스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술탄은 그의 목을 잘라 벨벳 자루에 넣어가지고 자기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는구나. 오스만 투르크는 빈 공격을 마지막으로 그 후 더 이상 대군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켜 보지 못했단다. 제군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 독일군에게 쫓겨서 동쪽으로 그때 신생국이었던 헝가리의 바다까지 밀려났어. 제국의 서쪽 일대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거리가 다시 한번 멀어졌어. 그러나 그로부터 25년 후 다시 한번 그 거리를 좁혀보려고 했던 술탄이 등장했어. 그 술탄의 이름은 아흐메트 3세였어. 러시아의 혀트르 대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야. 그는 특히 네덜란드 튤립을 너무도 좋아했어. 튤립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꽃이고 중앙아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의 발원지야. 아니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의 왕실의 상징이 바로 야생 튤립이야. 중앙아시아의 벌판에서 만난 야생 튤립을 보고 홀딱반한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그 꽃을 가지고 돌아갔어. 원예가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키우고 가꾸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꽃들 중 하나로 꼽히는 네덜란드 튤립을 만들었던 것이란다. 아흐메트는 그 네덜란드 튤립을 들여왔어. 그는 수만 개의 튤립 구근, 그 뿌리를 수입해서 궁전에 심었단다. 4월이 되고 튤립이 피면 아흐메트는 날마다 꽃밭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대. 서양에서 온 대사들을 모두 초청했는데 프랑스 대사는 그 잔치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단다. 꽃밭에 활짝 핀 튤립 꽃봉오리 4개의 간격으로 촛대가 세워져 있었다. 오솔길에는 온갖 진기한 새들이 가득한 새장님들이 줄줄이 걸렸고 격자 울타리는 내 성전에 처음 보는 예쁜 꽃들이 세상에 저 많은 꽃이 다 어디서 났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맑은 등빛 속에서 밝은 불꽃이 팔랑거리는 유리등은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셀 수가 없었다. 꽃밭들 사이사이 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인데 등에 촛불을 얹은 커다란 거북들이 둥둥 떠다녔다. 튤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흐메트 3세는 튤립왕이라고 부르고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시기를 튤립 시대라고 부른단다. 10년 동안이나 튤립왕과 그의 수상 이브라힘 파샤는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궁정을 서양 어느 나라의 궁정 같은 정치가 나도록 꾸미려고 갖은 예를 다 썼대. 그는 새로운 궁정을 지어서 사다바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행복의 전당이라는 뜻이라는구나. 행복의 정당은 프랑스의 어느 궁전을 본뜬 것이었어. 파샤는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 대사를 보내서 유럽의 예술과 과학을 더 배우게 했어. 대사들이 유럽에서 가지고 온 것들 중에는 인쇄기도 있었다는구나.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이제는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은 여러 가지 사전과 과학책을 출판하고 서양 여러 나라의 군사 전술들을 한데 모은 책을 펴내기도 했단다. 그러나 아흐메트의 궁정은 펴트르의 궁정만큼 서양적인 정치를 가지지 못했어.
그 나라의 여자들은 이슬람교 신앙이 강제로 요구하는 헐렁한 겉옷과 베일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고 남자들도 그들의 유명한 터번과 수염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그들은 또 이슬람 방식으로 신을 경배하는 대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 그런데 말이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흐메트의 그 직속 근위대는 서양식으로 변해버린 궁전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나 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죽은 지 5년 후에 그들은 아흐메트 3세와 파샤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궁전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생각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궁전을 불태워버리고 술탄을 감옥에 넣고 아흐메트의 조카를 대신 왕좌에 앉혔어. 그가 마흐무드 1세라는 황제란다. 마흐무드 1세가 황제가 되자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서양식으로 변해갈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되었지만 살림은 전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었어.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그리스와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와 몬테네그로 등 지금 우리가 발칸반도의 나라들이라고 부르는 영토들이 하나씩 차례로 떨어져 나갔단다. 지금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때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그 모든 영화를 다 잃고 마지막으로 남은 일부분이란다. 끝.